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CBS 김삼원 선임기자입니다. 광주 KCTV, 광주 경실련, 그리고 광주 CBS와 광주메일, 광주 CNB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광주 동남갑 선거구 후보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50분 생방송이고요. 먼저 오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광주 동남갑 후보자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최진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의 최진 후보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호 5번 민중연합당 신나리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중연합당 기호 5번 신나리 후보입니다. 예, 기호 6번 무소속 강도석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강도석 후보입니다. 네, 새누리당 한경로 후보와 국민의당 장병환 후보는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옥중출마한 무소속 강훈태 후보도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후보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좌석은 사전 추첨으로 배치됐고요. 좌석 순서대로 기조연설 진행 후에 모든 토론 순서는 다음 순번의 후보부터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정견부터 듣겠습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1분 동안 발언 시간이 주어집니다. 사전 추첨 순서대로 기호 5번 민중연합당 신나리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남구 주민 여러분. 저는 이번 동남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중연합당 기호 5번 신나리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저마다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겠다. 희망을 만드는 선거를 하겠다. 무능한 야당을 대체하는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는 서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서민들의 삶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퍽퍽해져만 갑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득실만 따지고 서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공식 토론회가 아니라고 해서 불참하거나 이런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서민을 대표하고 서민을 위한다는 정치인,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다음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최진 후보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동남갑에서 출마하기 위해서 나온 더불어민주당 2번 최진입니다. 먼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가지 분당이라든지 국민 여러분께,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들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죄의 마음으로 저희가 오늘 오전 도청에서 시민들께 100배 사죄의 인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정치를 보면 정말 걱정이 섭니다. 이대로 가면요, 야당 분열로 인해서 새누리당이 완전히 독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래서 박근혜 정부가 독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책임을 우리가 자칫하면 광주가 뒤집어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광주가 정말 이번에는 새로운 면모 일신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인 지지를 해서 정말 새 정치, 새 인물로 일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 시민들께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 두 후보께서는 서민의 정치 그리고 독주를 막아야 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기호 6번 무소속 강도석 후보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무소속 강도석입니다. 한 개인의 운명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신념으로 30년의 세월을 잡탕정치 청산에 온몸을 불살아 왔습니다. 작금에 벌어지는 남구의 잡탕정치를 여러분께서는 눈으로 목격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4월 13일은 이러한 사이비 정치꾼들의 시궁창 정당을 심판하고 새로운 역사의 주춧돌을 놓는 위대한 선택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검증받아야 할 가장 많은 문제점을 가진 국민의당 장병환 후보는 오늘 또 불참했습니다. 여러분의 냉혹한 심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각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대표 경향을 듣겠는데요. 말씀하실 시간은 3분입니다.
이번에는 최진 후보부터 대표 공약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저는 정치적인 공약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대통령 리더십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5차례, 6차례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직접 온몸으로 겪으면서 혹은 대학 강의와 여러 가지 종편 방송을 통해서 저는 대통령이 어떤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건지를 저는 설파해 왔고 우리 호남의 정치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를 그동안 계속 말해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인 우리 호남, 특히 광주에서 제가 정권 교체의 불씨를 활활 타게 오르게 만들려고 하는 반드시 제가 해내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저희 고향 발전입니다. 젊고 역동적인 남구를 꼭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저와 제 가족들 모든 제 친지 이웃들의 혼이 묻혀 있고 넋이 있는 우리 남구의 어떤 획기적인 발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돌아오고자 하는 남구, 그리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반칙이 난무하는 이런 남구의 정치가 아니라 정말 원칙이 통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남구의 새로운 정치 분위기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남구를 만들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선진 교육의 메카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교육자로서 광주에서 40년 동안 선생님 그리고 교장으로도 봉직하셨습니다. 광주에서 최봉환 하면 선생님 하면 모를 정도로 없을 정도로 교육이 갖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적인 분위기를 받고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대학에서 제가 10여 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불대학교에 제가 부총장으로 있으면서 교육에 관한 많은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남구의 교육의 메카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고 다른 모든 지역이 부러워하는 남구의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누가 뭐래도 중요한 청년 일자리. 말로만의 청년 일자리가 아니라 제가 그동안 쌓아온 30년 동안 쌓아오는 중앙인맥, 정부, 언론, 학계 인맥을 총동원해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육의 어떤 메카가 결국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계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우리 노인분들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이번 관내를 쭉 돌아보면요.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노인 복지 시스템을 제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역점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남구가 호남 전체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제가 반드시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진 후보가 지금 방금 4가지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이어서 이제 무소속 강도석 후보 대표 공약 발표해 주시죠. 모림지기 국회의원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현안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와 하우스포 문제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가계부채는 1200조에 달합니다. 서민들의 쓸 돈이 없어진다는 거겠죠. 가계부채 때문에. 바로 이것은 경제 활성화 문제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먼저 가계부채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하우스푸어, 집에는 있지만 깡통이 되어버린 집, 이것은 집값 하락과 또한 여러 가지 경기 하락으로 인한 금융 부담, 이런 걸로 인해서 곤욕스러운 서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설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름지기 국회의원은 그 지역 발전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구의 발전 성장축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남구는 현재 대촌동이 남구에 편입되어 있지만 그곳은 그린필드가
99%입니다. 남구 면적의 58%를 차지하면서도 그곳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접해 있는 효촌 역세권과 또 거기에 인접해 있는 송암공단 그리고 거기에 인접해 있는 대촌동 그린벨트 지역을 함께 묶어서 혁신 도시와 연계한 발전 계획을 세운다면은 앞으로 남구 발전의 성장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에 이번에 당선되면 이러한 남구 성장의 발전축이 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남구 발전의 영원한 보금자리를 살아 움직이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저의 모든 정치 생명을 걸고 계획하고 수립하고 진행시킬 것입니다. 남구민 여러분, 이제는 더러운 잡탕직지에 속지 마시고 소신과 신념으로 살아온 저에게 간곡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네. 무소속 강도석 후보는 크게 두 가지를 대표 경약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나리 후보 대표 경약 발표해 주시죠. 네,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이나 보건의료계에서는 이번 총선 요구안으로 5대 의료개혁 입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인력법, 영리병원 방지법, 지역별 병상 총량제법,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법,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지역주민위원회 구성 의무화법. 이 중 대표적인 보건의료 인력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해 병상 수와 의료 장비 수는 과잉이지만 그에 비해 의료 인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보건의료 인력법입니다. 0세부터 14세까지 병원비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출산은 부모의 몫이지만 태어난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의 건강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고 후속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병원비라도 책임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무상보육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18대 대선 당시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세수 부족으로 인해 교부해야 할 예산이 부족하자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학부모와 어린이집 교사들만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리과정 예산과 보육 예산 확보를 위해 대기업 법인세 등을 증세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공교육비 부담은 OECD 국가 중 14년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는 낳으라고 하면서 병원비에 어린이집 유치원비에 사교육비까지 이러니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최소한 고등학교까지 전면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업료를 포함해 교과서, 학교 운영 지원비, 수련회 활동 등의 경비까지 전면적인 무상교육 비용은 약 4조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의 유지 비용이 약 1조에서 2조로 추정되는데 이 돈을 아낀다면 아이들 수업료는 안 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신나리 후보는 5대 의료 개혁법 등 해서 고교 무상교육 여러 가지 공약을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각 후보들의 대표적인 공약을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어서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 후보 간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은 1분 30초, 답변도 1분 30초입니다. 강도석 후보부터 신나리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죠.
먼저 우리 호남에서 아마 최연소 후보자이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보면은 99% 서민이 신나는 정치라고 구호를 정해졌어요. 서민의 기준이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지만 정치적인 서민이 있고 정신적인 서민이 있고 경제적인 서민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99% 서민이 신나는 정치라고 명명할 수 있는지, 그 99% 서민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또 그것은 단순히 어떠한 대중적 표현으로서 썼는지, 아니면 확실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99%라는 숫자를 썼는지,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서민의 99%는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 그 유권자 여러분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답변 시간이 1분 30초니까 뚜렷하니 그 99%의 정체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99% 서민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정치적인 거, 정신적인 서민, 그리고 경제적인 서민,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일단 저희 정치적으로 먼저 경제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1% 재벌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을 모두 99%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9%의 경제적으로 상위 1%보다 낮은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도 소외받기 십상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정치는 정말 이런 자본주의의 논리와 사회 기업에 입각한 상위 1%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지 서민들의 삶은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도 소외되고 있는 나머지 99%를 서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신적 서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소외되고 경제적으로도 1%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서민들은 정신적으로도 많이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죽어라 일하고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상위 1%만을 위한 정치만을 펼치고 있지 우리 노동자, 농민, 청년들의 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네, 강도수 후보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답변이 됐습니까? 네. 위험하지만. 예, 다음은 신나리 후보가 최진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죠. 네, 박근혜 정부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고 일본 정부와 위안부 협상을 하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하고 역사를 왜곡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총선 전 국민감시법이라는 오명을 달았던 테러 방지법까지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중질환에 빠져 있습니다. 진정한 야당이라면 목숨을 걸고 박근혜 정부의 독재에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야당이 야당다워야 하는데 지금의 야당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야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진 후보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 환경의 획기적 개선 및 지역 인재 육성을 광주 발전 공약 중 하나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남구에는 단수공천이 신청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략공천이라는 명분으로 후보님이 내려오셨는데 지역 인재를 육성한다는 당의 발전 전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지요. 후보님은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현직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타정당의 후보로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내 경선 과정 및 경선 패배에 불만을 품은 경선 후보 지지자들이 일부는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구태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의 사건을 보면서 느끼신 점은 무엇입니까? 네, 최진 후보 하신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두 가지 다 이해하실 때 드린 말씀이 많습니다. 우선 이번 광주 공천은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획기적으로 변화의 어떤 불씨를 살릴 것인지 상당히 좀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정권 교체의 가장 책임자가 누군가라는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그리고 여러 방면을 찾은 끝에 아마 저에게 막판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또 노무현 정부에서 근무해서 이제 국정 경험이 있는 데다가 제가 대통령 리더십만을 20여 년 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제가 그러나 정치에 대해서 쉽게 제가 망설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절충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제가 일단 왔기 때문에 제 전공을 10분 살려서 어떤 정권 교체의 선봉장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태 정치, 남구의 이런 정치들은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심각한지는 몰랐습니다. 정말 반칙이 난무하고 남구하면 정말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탁스러운 정치라고 할 정도로 정말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저 같은 새 인물, 새 정치를 통해서 남구를 한번 확실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모든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차제에 이번 남구를 한번 확실히 한번 바꿔보도록 제가 모든 몸을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최진 후보가 강도석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죠. 좀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강 후보님께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나오셔서 아마 누구보다도 지역 사정을 훤히 잘 알고 있으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말 남구의 가장 절실한 우선적인 그런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그리고 조금 전에 장병환 후보가 불참을 말씀하셨는데 예산 전문가라고 해서 최고 예산 전문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이런 현안들이 아직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네요. 남구에 현안이 하나 있고 장병환 씨의 정치력이 이제 질문이신데, 현재 여러분이 알고 싶이 남구의 현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광주시 전체에서 봤을 때 재정이 가장 열악한 남구이고요. 또 광주시 전체로 봤을 때 문화시설이 가장 또 열악한 곳이 남구입니다. 아마 지역성도 있습니다만은 남구 전체의 인구가 23만인데도 아직 극장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공부와 지원 아래 특별한 지원을 해서라도 남구에 영화관 하나 만들 수 있도록 문화적인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실행에 옮겨볼까 하고요. 또 장병환 씨의 정치력, 잘 지적하셨듯이 도대체 예산 전문가라는 게 무엇하는 것이 예산 전문가인지 모르겠어요.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이 예산 전문가인가, 아니면은 남구민의 유권자를 유혹하기 위한 하나의 유혹성 호칭인가는 모르겠으나 무척 한심스러운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네. 갈수록 토론의 열기가 높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후보들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주제는 자치구간의 불균형 발전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광주에 아시다시피 자치구간 인구와 재정 격차가 갈수록 심해져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자치구간 공공 그리고 문화시설 불균형도 심각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남구 역시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격차가 큽니다. 불균형 발전 해소를 위한 도시 발전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후보들의 생각하는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번에는 신나리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민중연합당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통한 도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바로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는 데 큰 전략이 될 것입니다. 현재 광산구에 입주를 준비 중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지역 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 허브 기관으로 격상시켜야 할 것이며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기업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광주를 사회적 경제의 메카로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상생과 호혜, 연대의 기본 원리로 운영되는 경제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경제와는 달리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자원이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확산은 양극화 해소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될 것이며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원과 자본이 순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나리 후보는 사회적 경제를 살리겠다. 그걸 대안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최진 후보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역할 분담을 해서 국회의원은 열정적으로 중앙에 예산을 따오고 네트워킹을 가져오고 그리고 단체장은 현안을 여러 가지 현지 인맥을 동원해서 양자가 맞아 떨어질 때 큰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관광 레저 실버타운이라든지 그리고 최첨단 공업단지를 하는 부분들을 한꺼번에 중앙과 지방이 함께 시너지를 발휘한다. 말하자면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간에 서로 긴밀하게 협력을 모색할 때 시너지가 납니다만은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성 정치인이 오히려 상당히 무사안일주의에 빠진다거나 오히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엇갈리거나 존재감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은 따로 놀기 때문에 전혀 지역 발전에 대해서 삐걱거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현역 단체장이 상당히 지금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국회의원 된다면 그런 지역 발전에 중앙인 네트워킹을 속력 지원하고 저는 또다시 정치개혁 분야에 주력하면 서로 간에 많은 그런 협력적 관계가 해서 어떤 발전적인 그런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리라고 봅니다. 네. 최진 후보는 지금 현재 남구의 단체장과 그리고 국회의원 간의 네트워크이랄지 이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 당선되면 이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도석 후보는 어떤 대안 제시하시겠습니까?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은 남구는 두 가지의 도시 형태가 양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파트형 도시 형태, 하나는 자연 불악형 도시 형태입니다. 아파트형 도시 형태는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불악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의 주거 형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 닭정머리 같은 곳에는 아직도 상하수도 정비가 미흡하고 도로 정비가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것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연 불악에 전폭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발전의 전략으로서는 현재 대천동의 99%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혁신도시와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린벨트를 약 60만 평방미터 이상을 해제해서 진정한 남구 발전의 축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강도석 후보는 이제 자연 불악에는 환경 개선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그걸 대안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남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남구는 경제 기반이 약하고 재정 자립도도 낮은 상태고 따라서 일자리와 소득도 적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남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후보들의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최진 후보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는 납득을 가지 않는 게 대한민국 최고 예산 전문가라고 왔는데 어떻게 해서 남구가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고
또 일자리 소득이 낮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요즘도 아침에 선거운동을 하면 일자리 만드는 뭐 이렇게 후보라고 얘기했는데 일자리는 여전히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6년 전에 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거의 지금 실천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게 어떻게 된 소문인지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지역 정치인이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의욕적으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할 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지 이런 존재감이 없이 무산일주의로 갈 경우에는 아무리 어떤 분야의 공약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결국 그게 빈 공약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많은 후보들이 지금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나 그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든 선진 교육의 메카로 만들겠다. 그 다음에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 그 다음 네. 노인 복지라는 세 가지를 엮어서 우리 남구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성장 동력의 물꼬를 틀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과 서울의 인맥을 일사불란하게 연결시켜서 그 부분이 어떤 동력이 새로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도석 후보는 성장 동력 어떤 것으로 삼으실 생각이신가요? 현재 남구는 아시다시피 송암 산업단지를 강주시와 협조해서 송암 첨단 문화산업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걸 발전축으로 삼아야 되겠는데 국가 지원은 너무나도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적인 지원하에서 움직이고 있고 관리되고 있는 아시아 문화전당과의 활성화 사업과 연계시켜서 중앙에 있는 여러 가지 첨단 예술과 예술 기술과 예술인들이 광주에서도 그러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송합 첨단 문화산업단지로 하루빨리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에 국회의원이 되면은 문공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내서 중앙정부 지원으로 지방정부 예산이 열어가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원으로 송암 문화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네. 강도석 후보는 지금 송암산단에 문화를 접목시키겠다. 그래서 송암문화산단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신나리 후보 어떤 성장 동력을 찾고 계시는지요? 네, 현재 나주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들의 예산은 광주의 약 25배에 해당합니다. 남구뿐만 아니라 광주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혁신도시입니다. 따라서 혁신도시와 연계한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정확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의 대표적 기관인 한전은 현재 에너지밸리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에너지밸리란 에너지 분야 특화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남구도 혁신도시와 남구를 잇는 혁신벨트를 형성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혁신도시와 남구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교통으로 설정되어 있어 자가용이 없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가깝지만 먼 곳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순환버스나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혁신도시와 남구를 이어지는 가교 역할로 도시첨단산단을 이용해야 될 것입니다. 도시첨단산단은 지구 지정만 되어 있지 실질적인 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혁신도시에서 광주의 관문인 남구까지 혁신벨트를 만들고 남구의 혁신도시 내 입주한 공공기관의 라운지 등을 만들어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편하게 남구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신나리 후보는 혁신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성장 동력을 찾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주 CBS와 광주 경실련 그리고 광주 KCTV 그리고 광주메일과 광주 CBS가 공동으로 CMB가 공동으로 준비한 광주 동남갑 후보 토론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들의 주도권 토론이 있겠습니다. 차례로 6분씩 주도권을 갖고 상대 토론자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토론할 후보는 자유 지정이고요. 하지만 일부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적으로 가지 않게 나누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 토론은 답변까지 다 합쳐서 6분입니다. 상대의 답변이 길어지면 주도권을 가신 분이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상대 후보가 충분히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질문이 너무 길지 않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도석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를 지정해서 질문을 해주시죠. 우리 더불어민주당 최진 후보에게 질문을 할까 합니다. 6분 동안 같이 토론하면 되는 거죠? 네. 예. 우리 그 최진 후보께서도 모두 발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남구는 정말로 잡탕 정치의 전국적인 표본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또 검증을 마땅히 받아야 할 분이 여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한 분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해 옥중 출마를 한 전국의 유일한 선거구이기도 합니다. 최진 후보께서 이러한 잡탕 정치에 뛰어들게 된 이유는 이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금 이 순간 펼쳐지고 있는 남구의 여러의 선거운동을 볼 때 정말로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지기 짝이 없습니다. 최진 후보께서는 강훈태 후보는 이미 법적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오늘날 민주 정치를 자처하면서 후보 공천을 함에 있어 국민의당은 2차 투표까지 간 투표함을 개표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해 버렸습니다. 하물며 지금 현재 그 결정된 장병환 후보는 교비 횡령 사건으로 재판 계류 중입니다. 자그만치 교비 횡령 금액이 1억 8,900만 원에 달해서 특가법상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공천심사를 게을리하고 그분들이 얘기했듯이 창당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 불성실한 공천을 한 것 같다고 강 후보님, 했습니다. 질문을 짧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몰상식하고 가장 범죄적인 후보자를 국민의당이 공천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충분하니까 제 질문 요지에 초점을 두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이 광주 박림동에서 태어나서 그동안 나고 자랐습니다. 봉선동, 박림동, 곳곳이 월산동을 뛰어다니면서 남구는 제 모든 흔적이 밴 곳입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최봉환 아버님께서 41년 동안 교직을 다니면서 몸바쳤던 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사촌동생 모든 일가 촌철. 그 국민의당 공천에 대한 초점만.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애정이 잔뜩 담아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 남구만은 정말 새로운 정치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욕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내려와 보니 이건 너무나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특히 장병환 후보와 경쟁했다, 컷오프 당하거나 혹은 낙선했던 그런 후보들이 본인이거나 당사자들이 정말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험하게 반칙이 난무하는 정치가 있나 할 정도로 정말 비분간개하는 것을 보고. 최진 후보님,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그 착각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요. 이 순서 전체가 6분입니다.
너무 질문을 오래 하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이게 그러니까 그런 아니, 정치를 6분 안에서만 대답하면 되죠. 6분 그러니까 안에. 그런 정치를 다른 정말 바꿔야 후보들이 된다. 됐어요. 대답을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강력한 그런 그 소명의식을 갖게 됐고 그 소명의식은 그 우리 시민들이 힘을 뭉쳐줄 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야 불문하고 특정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남구에서는 정말 이제는 정말 앞으로는 좋은 정치, 깨끗한 정치, 원칙이 통하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걸 위해서는 여야라는 모든 어떤 정파를 초월해서 한때 똘똘 뭉쳐서 남구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불명예를 안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정말 제가 돌아오는 질문 도시가 요지가 예. 국민의당 공천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후보를 공천했는데 예. 예, 여기서 거기에 그 팩트를 부분에 맞춰서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이제 바랍니다. 아주 제가 보더라도 그 질문에 대해서는 두 후보님, 그렇죠. 두 후보님께서 네, 지금 질문을 하시고 다 답변이 다 된 것으로 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불합리하고 원칙에 맞지 않고 아주 시민들의 여론과 일반적인 정치적인 통념에 크게 어긋난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답변입니다. 네. 다음은 신나리 후보 한 분을 지정하셔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두석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국회의원이 하는 일 중 가장 네? 큰 국회의원이 하는 일 중 네. 가장 큰 일은 입법과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국민청원을 통해서 입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당이라는 테두리가 없이 무소속으로 일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두석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입법기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무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겁니다. 입법을 하는데 무슨 소속이 필요합니까? 이런 패거리 정치에서 지역 대결하고 있는데 무슨 너무 정당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패권 정치가 낳은 정치적 후진성이 오늘날의 한국 정치를 망쳐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무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또 무소속이기 때문에 패거리 정치에 휘말리지 않고 저는 자유롭게 당론도 벗어나서 지역성도 벗어나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무소속으로 지금껏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추가 질문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최진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대표를 영입하면서 우클릭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모 의원은 이번 총선이 배신의 정치대, 의리의 정치의 전쟁이라고 표현했는데 더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후보가 뒤바뀌는 상황도 이번 선거에서 벌어졌습니다. 서민의 삶은 계속해서 피폐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을 살피지 않고 당선 가능성만 따져서 후보만 서로 주고받는 이런 거 아닌가요?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정체성 곧 호남의 정체성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대적 요청이 필요한 정치인.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 통합을 통해서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어떤 정권의 독주를 막아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들의 분명한 정체성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소속이나 혹은 국민의당이라든지 혹은 민주연합당에서 저희들 목표, 상대방 적이 누군지를 저는 분명히 설정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적이 누구라고 죄송합니다. 적이라는 표현은 제가 우리가 강력히 상대해야 될 어떤 경쟁 상대, 제1의 경쟁 상대는 저희들은 새누리당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깝게 내부에서는 저는 국민의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분열됨으로써 본의 아니하게 반사적으로 새누리당이 크게 득세하고 그게 결국 박근혜 정부는 독주를 강화시켜주는 본의 아니게 그런 역설적인 현상을 낳기 때문에 경쟁의 대상이 이제 새누리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 서로 바뀌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전적으로 그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당이 새 정치를 표방한다고 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온 분들을 보면은 전부 혼정치고 혼인물입니다. 지금 광주 시민들에게 그렇게 지탄을 받았던 현역 의원들 아니었습니까? 중앙에 가면 아무 존재감이 없고, 그리고 국회에서 오히려 지역구를 누비면서 한두 번, 두 번, 세 번 되는 군배지를 연명하려는 그런 그 무사 안일주의라고 거세게 비난받았던 그 정치인들이 막판에 어떤 정치 개혁이 어떤 공천 탈락의 위기가 오니까 국민당으로 옮겨서 어느덧 새 정치를 내세워서 위장한다. 네, 이거는 그럼- 정말 거꾸로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럼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중연합당에서는 등록금 100만 원 상한제라는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값 등록금은 뻥튀기 정책이라는 것이 이미 확인되고 있는데요.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해서 대학생 절반가량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반값도 아닙니다. 2015년 기준 사립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은 734만 원이고 국가장학금 최고 지급액인 480만 원을 받더라도 65%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높은 등록금을 낮추지 못하는 근본 문제에서 시작하는데요. 지금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최진 후보님의 더민주당에서는 등록금 관련 공약이 있는지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저희들 대학생들은 저희 딸도 있지만은 참 그 고생 많이 하고 등록금에도 등이 부모들을 휘고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도 결국은 취업을 제대로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청년 일자리라는 대학생 등록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왔고 그 공약들을 또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그런 정책이라 이런 부분들은 지금 중앙당과 협의하에서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후보들이 일일이 그건 개별적으로 제시할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공약은 저희들이 이제 당의 방침이라든 이런 부분들은 추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학생 3만 명에 대한 이런 공약이 아직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대학지 지금 구체적으로 있는데 그 부분적으로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아직 수치까지는 제시는 지금 못 네. 했습니다. 네,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최진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방식은 같습니다. 예. 신나리 후보이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연합당 같은 서민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고 그동안에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해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 같은 것만 해도 너무나 많은 서민들과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취약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현실적으로 해 나갈 건지 그리고 진보 정당이 자칫하면 이념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 이런 부분들을 부식해 가면서 어떤 생산적이고 건전한 그런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보관을 갖고 계신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 민중연합당의 서민과 노인들, 취약한 거에 대한 그런 현실에 대한 공약,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희 민중연합당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자, 노인, 청년, 그리고 엄마들 이런 사회의 다양한 계층들이 연합해서 만든 당이 있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례적이 없었던 이런 최초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 계층들의 다양한 계급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삶에 대한 문제점이나 불편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정당입니다. 따라서 저희 진보 정당에 대한 우려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까도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노인들을 위한 공약, 어린아이들을 위한 공약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0세부터 14세까지 무상 의료를 실현하겠다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쌓여있는 것이 금액이 사내 유보금이 17조에 가까이 됩니다. 이런 돈을 회사에서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 서민들에게 정책을 펼치는 데 복지를 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저희의 그런 정치 방침입니다. 예. 큰 틀에서 보면 서민이라든 노동자들인 대학생들을 위한 그런 적극적인 정책을 편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하고는 상당히 공통분모가 많습니다. 지향점이. 그래서 혹시
광주에서 특히 남구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책적인 공조를 펴고 또 남구 발전에서 함께 이 협력할 부분에 협력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더민주당과 공통점이 많이 있다. 남구에서 정치적인 공조나 협력할 생각이 없느냐,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본 것 같은데 일단 저희 민중연합당은 우리 서민을 99%의 서민들의 삶을 더 나아가기 위해서 만든 정당입니다. 따라서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당끼리의 당론은 다를 수 있지만 하는 지향점이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협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잠깐만 그 최진 방금 후보께서 질문하신 게 정책연대인가요? 아니면 정책연대.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후보연대는 아니고요. 그건 혹시 아니시죠? 후보연대도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또 있으시면. 예, 강도석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정말 전적으로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우리 남구 정치가 외부로부터 눈총을 받을 정도로 정말 최악의 상태가 왔습니다. 부끄럽죠. 예, 정말 부끄러운 정치인데 이 부끄러운 남구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함께 이 통합의 정치 말하자면 정치적인 연대를 하실 용의는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요. 저는 예, 계속하시죠. 문제 말씀하시죠. 저는 지금까지도 정치적인 18번 무소속으로 나옵니다마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연대 자체는 내 존재의 이유가 아닙니다. 한국 정치의 패거리 정치를 청산하겠다는 사람이 연대를 한다면 내 정치적인 신념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남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잡탕 정치의 표본이 된 이 남구는 이제 위대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연대 이런 것은 저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고요. 만에 하나 제가 당선된다면은 그야말로 새로운 결사체를 만들어서 한국 정치의 패권 정치를 청산하는데 앞장서고자 하는 것이 저의 꿈이기 때문에 저의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적인 소명과 시대적인 역할이 이번 20대 총선에 저에게 부여된 선택의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진 후보께서는 그러한 연대보다는 나하고의 연대보다는 그 국민의당 아까 전에도 표현했듯이 정권 교체를 일종의 방해하는 집단 그렇지만 장병환 후보니까 참 마음이 껄끄럽습니다는 그분과의 연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 번 출마를 하셨지만 지금까지 남구의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힘이 상당히 혼자로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남구 문제가 절박하게 느끼는데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말도 답변할 때 시간이 없네요. 내가 최진 후보님, 바랬던 답변인데. 최진 후보님, 여기까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고요. 세 분 후보들 오늘 1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유권자들께.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 광주는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리고 전국적으로 광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은 광주가 새롭게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움이 무엇이냐? 기성 정치인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정치라고 봅니다. 여러분 차제 정말 광주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하고 그야말로 정치 전체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저 처지는 그야말로 지난 30년 동안 그야말로 김대중 정부에서 많은 국정 경험을 쌓고 또 대통령 리더십이라는 특수한 분야를 통해서 그동안 계속 갈고 닦아왔습니다. 제가 새 인물이라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 남구를 한번 바꿔보고 싶고 광주를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당선시켜 주신다면 그야말로 대통합의 정치를 시키고 실현시키고 그리고 문제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척결하면서 남구를
호남은 최고,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제 목표이자 꿈입니다. 네. 이어서 강도석 후보 말씀해 주시죠. 남구민 여러분,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장병환 후보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또 경실련 토론회에 참석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생이 밝혀주기를 바라고 다음 선관위 주최 7일날 MBC 토론회에도 검증을 회피하신다면 이 강도석 후보는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장병환 후보 사퇴운동을 벌이는데 선거운동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장병환 후보께서는 이 점 명시하시고 다음 토론회에 꼭 참석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 끝으로 신나리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동남갑 국회의원 후보 민중연합당 기호 5번 신나리입니다.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 학생, 남구 주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무상의료, 무상급식을 들고 나왔던 민주노동당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진보정당이 있을 때는 누리과정이나 보육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진보정당이 없어진 후 복지는 점점 더 후퇴하고 있습니다. 복지의 확대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이 더 커져서 들어온 새로운 진보정당이 바로 민중연합당입니다. 민중연합당은 노동자들과 농민, 흑수저 청년, 엄마들이 힘을 모아서 만든 정당입니다. 앞으로 민중연합당은 믿음직한 정치 세력으로 더욱 크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기호 5번 민중연합당 저 신나리를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KCTV 그리고 광주 경실련과 광주 CBS, 광주메일과 CNB 광주방송이 공동 주관한 4.13 광주 동남갑 후보 초청 토론회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유권자의 힘은 투표에 참여해서 시작됩니다. 정치 개혁은 기권이나 회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여한 세 분 모두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하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